안녕하세요, Y스튜디오의 Y입니다. 저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친구와 일본 오사카를 여행했습니다. 오늘은 파란만장했던 두 남자의 일본 여행기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오사카 여행은 벚꽃을 담기 위해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기간 동안 벚꽃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이 여행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망보다는 행복이 더 컸던 여행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기보단 좋았던 기억과 다음에 오사카를 가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팁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으며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행 첫날 저는 도톤보리 리버크루즈를 탑승했습니다. 그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리버크루즈를 타면 도톤보리 강을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유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의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를 섞어 말하기 때문에 귀만 쫑긋 세운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리버크루즈는 10분 간격으로 하나의 배가 있으며 총 탑승 시간은 25분 정도 됩니다. 해질녘과 야경이 인기가 많으므로 미리 예매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버크루즈를 탑승하면 양옆으로 화려한 간판들과 도톤보리에서 가장 유명한 글리코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글리코상의 모습은 건강을 상징하며 15분마다 배경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간판은 약 14만 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사카 어메이징 패스를 갖고 계신다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니 꼭 한번 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 탑승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야간에 타다 보니 약간 쌀쌀함을 느꼈거든요.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카이유칸입니다. 카이유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 중 하나로 북극부터 열대 해양 생물까지 다양한 종을 볼 수 있습니다. 물개, 돌고래, 펭귄 등 각종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간 날은 어린이들이 단체로 견학을 와서 사람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멋진 광경에 저 또한 어린이가 돼서 구경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카이유칸의 마스코트인 고래상어가 제 앞으로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질 순 없었지만 투박하고 거친 가죽의 느낌이 마치 제 손으로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해저 생물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파리가 헤엄을 치는 모습은 넋을 놓고 보게 되는데요. 해파리가 단체로 헤엄치는 모습은 너무나도 이뻤습니다. 그리고 북극 생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천장에 도명수조에 얼굴을 내민 물범의 귀여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푹 빠져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물범은 더워서인지 옆에 있는 얼음을 계속 퍼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모습이 귀여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코스의 끝에는 직접 해양 생물을 만져볼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오리와 상어를 만져보았습니다. 가오리는 아주 매끈하고 미끄러운 가죽을 가진 반면에 상어는 거친 가죽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거친 등가죽과는 달리 손을 아래로 넣어 배를 만져보시면 아주 부드러운 살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어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카이유칸에 가시면 꼭 상어의 배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쿠아리움을 나온 뒤 기념품 코너에 갔습니다. 기념품 코너에서 이 녀석을 발견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카이유칸의 마스코트 고래상어입니다. 이건 동전 지갑인데요. 입을 열면 이런 모습도 가능합니다. 와,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 녀석을 처음 봤을 때 이건 사야 돼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카이유칸의 입장권은 인터넷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라면 꼭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날은 교토를 다녀왔습니다. 교토는 일본의 옛 수도로서 한국의 경주와도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옛 고적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토는 오사카 남바역에서 약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교토의 가하라마치역에서 내리면 아사카 신사, 니넨자카, 산넨자카를 거쳐 기요미지데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요미지데라는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거나 산책을 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하지만 제가 갔을 때는 기요미지데라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쉬웠던 점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점 꼭 숙지하셔서 교토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은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 위치는 신사이바시였습니다. 신사이바시에는 여러가지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갭, 유니클로, H&M 등 스파 브랜드도 입점해 있고 명품 브랜드들도 입점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유니클로를 제일 좋아합니다. 일본의 유니클로는 한국의 유니클로보다 값이 저렴하고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유니클로 브랜드의 팬이라면 꼭 일본의 유니클로를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클로에서 5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이바시에서 유니클로를 포함하여 여러 브랜드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공항에 가야 될 시간이 다 됐고 저희는 급하게 쇼핑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4일이 지났는데요. 4일 동안의 일본 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시 가고 싶은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인들이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제가 묵었던 후쿠 호스텔 직원들을 포함하여 지나가는 시민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숙소에서 가끔 질문하거나 요구를 하면 항상 웃는 모습으로 응대해주었고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모르는 길을 물어보면 그 길을 동행해 줄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 벚꽃을 담아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벚꽃을 못 보여드린 점과 관광하지 못했던 지역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고 싶은 여행이며 다음 여행에선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해볼거리 등을 추천받아 여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제 여행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여행 전에 있을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Y스튜디오의 Y였습니다.